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 5단원 선형일기를 발표할 김예나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회기 모델로 주택 가격 추정하기, 5-2 데이터 세트, 5-3 선형회기 모델, 5-4 최소제곱법으로 파라미터 도출, 5-5 정교화로 과학습 줄이기, 5-6 완성된 모델 평가하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집을 구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집의 시세를 알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선형회계를 이용해 주택가격의 추정 모델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정하고 싶은 주택가격을 목적변수 또는 정석변수라 부릅니다. 주택의 가격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주소, 입지조건, 건축연수, 넓이 등을 설명변수 또는 독립변수라 부릅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계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집한 주택 정보의 상당수가 비교적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면 건축 연수가 오래될수록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어스가 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모델을 만들 때에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통틀어서 데이터 세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 세트는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으로 지역별 주택가격의 중앙감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속성을 데이터로 정리한 것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자세히 보면 더미 변수와 등간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변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크게 4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미 변수란 분류나 구별을 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명목 척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해야 할 때 남자는 0, 여자는 1이라 두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간 척도란 간격의 의미가 있는 변수를 가리킵니다. 비율 척도랑 헷갈릴 수 있는데 차이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의미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선형회기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모델이란 하나의 목적 변수를 하나 이상의 설명 변수로 기술한 관계식입니다. W를 가중치, X를 설명 변수라고 할 때 목적 변수 Y의 선형회기 모델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예에서는 506개나 되는 레코더의 정보를 X와 Y에 대입해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렬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목적 변수를 n차원의 열벡터 y로, 설명 분수의 w0의 개수를 1을 nn i 플러스 1열의 행렬 x로, 가중치를 i 플러스 1차원의 열벡터 w라고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회기 모델식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열벡터 w를 찾는 것이 인공지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공지능에서는 모델식이 가장 잘 들어맞는 가중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근사법으로 최소제곱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최소제곱법이란 모델식의 결과와 실제 데이터의 오차가 최소가 되게 만들면서 모델식의 가중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와 같은 수치 데이터들을 1차 함수와 같은 특정 함수를 사용하여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치 데이터들은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치 데이터 값과 함수의 결과값 사이의 오차가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차를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이 최소가 되는 가중치를 찾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오차가 가장 적게 나오는 가중치를 찾으면
이를 모델식의 개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제곱법이 무엇인지 더 쉽게 알기 위해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변수 y를 원룸의 월 임대료, 설명변수 x를 역까지의 거리라고 할 때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원룸의 월 임대료와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가 직선 y는 w0 플러스 w1x인 관계에 있다고 할 때 가장 잘 들어맞는 가정치 w0와 w1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최소제곱법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경우는 다음 그래프와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 값과 함수의 결과값 사이의 거리를 모두 더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데 위의 그래프의 거리를 모두 합한 d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절대값이 사용되었는데 절대값은 미분할 때 번거로우므로 절대값 대신에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위의 식에다가 예제에 있는 표의 값들을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을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d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w0와 w1으로 미분했을 때의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식을 w0와 w1으로 미분을 하였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이러한 값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식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델식의 결과와 실제 데이터의 오차가 최소가 되게 만들면서 모델식의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 최소제곱법입니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서 그러한 데이터들의 관계를 수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표현한 두 그래프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모든 데이터가 딱 들어맞지 않지만 부드러운 형태로 무난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너무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딱 들어맞아 거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정확히 들어맞아 지나치게 복잡하게 표현된 상태를 과학습이라고 합니다. 반면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약간의 노이즈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데이터의 특성은 잘 반영하고 있는 식을 일반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과학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화 능력이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형회귀에서 과학습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정규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규화란 방금 설명했던 대로 과학습을 피하는 방법이고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일종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학습을 억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모델식 자체에 모델의 가중치가 작아지게 만드는 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규화를 할 때는 L1 정규화와 L2 정규화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L1과 L2는 노름의 개념과 같습니다. 즉, 가중치 함수의 L1 노름, L2 노름을 의미합니다. L1 정규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을 사용합니다. 이 항을 최소제곱 오차를 구하는 식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선형회귀를 라쏘회귀라고 합니다. L2 정규화에서는 파라미터의 L2 노름에 개수를 곱한 다음과 같은 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L1 정규화를 할 때와 같이 최소제곱 오차를 구하는 식의 항을 추가합니다. 이제 이 식을 최소화하면 되는데 L2 정규화에서는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분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선형회귀를 리지 회귀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리지 회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이 완성되었는데 아직 정밀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닝이란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눈 다음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테스터 데이터로 검증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더압 교차 검증법입니다. 이 검증법은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 총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다음 검증법은 K 분할 교차 검증법입니다. 이 검증법은 데이터 테스트를 K개로 분할 후 K번에 걸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조합을 바꿔 쓰는 방법입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홀더압 부호로 나눕니다. 데이터를 분할하는 비율은 학습용을 75%, 테스트용을 25%로 합니다. 모델의 성능은 시각화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잔차를 그래프에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잔차란 추정된 회계식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잔차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의 잔차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잔차가 0인 지점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모양이지만 오른쪽 하단을 보면 1차식으로 보이는 직선 형태의 관계성이 보입니다. 지금의 선형회기로는 이 모델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균 오차 제곱과 결정계수의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SE는 전체의 제곱을 모두 더한 다음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즉,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잘 들어맞습니다. 결정계수는 예측 모델이 몇 할 정도로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잘 들어맞는 모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의 MSE와 R제곱을 살펴보면 테스트 데이터의 R제곱을 보면 0.716이므로 정밀도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가격의 70% 이상은 지금 세운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R제곱을 보면 0.741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R제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학습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